자, 지난번 프로토 92의 EPL 빅시스 편도 정말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그것도 아쉽게 깨진 것도 꽤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프로토 94에 집중을 해야죠. EPL 빅시스 편 시작합니다. 자, 뉴캐슬 맨시티 경기인데 뉴캐슬의 경우에는 홈 경기 성적이 괜찮아요. 홈에서 2승 3무 1패, 딱 1패만 거두고 있고 멀티 실점이 없습니다. 단 4실점만 허용할 정도로 홈에서만큼은 뉴캐슬이 나름대로 좀 수비적인 면에서는 꽤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지난 시즌에 닥치고 수비로 일관을 하다가 한 방의 역습으로 맨시티를 꺾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베니테즈 감독이 있었지만은 지금 감독이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지난 시즌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은 닥치고 수비로 좀 일관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뉴캐슬의 공격수 조엘링턴 선수, 이 선수의 득점력이 좀 아쉬워요. 이 슈팅하는 그 타이밍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좀 골문을 향한 그 조준점도 좀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론돈 선수, 지난 시즌에 임대로 활약했었던 론돈 선수하고는 좀 많이 비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맨시티의 경우에는 지금 데브라이너 선수의 킥 감각, 이 선수가 완전히 그냥 킥 감각이 완전 판타스틱해요. 정말 엄청 살아났기 때문에 아마 뉴캐슬 상대로도 이 데브라이너 선수의 킥 감각, 뭐 크로스라든지 직접 슈팅이라든지 이 선수의 활약이 정말로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아구에로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아구에로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서 근육 부상으로 좀 빠져나갔었고 아마 맨체스터 더비까지는 좀 출전을 하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구에로의 공백을 제주스가 메꿔야 되는데 제주스가 아구에로에 비해서는 좀 무게감이 확실히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스털링 선수의 이 슈팅 정확도도 좀 최근 몇 경기에서는 좀 약간 아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 라인업을 어떻게 짜느냐, 이 공격 라인업을 잘 짜서 데브라이너 선수의 키러스 아니라면 뭐 데브라이너 선수에게 직접 이렇게 공간을 창출해줄 필요가 있겠죠. 맨시티의 입장에서는. 자, 이런 점을 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좀 맨시티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솔직히 좀 첼시 경기에서도 진을 좀 뺐고 샤우타르 경기에서도 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텐션이 떨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저는 맨시티의 승리를 예측해볼게요. 아무리 맨시티가 좀 힘든 일정을 소화했다 할지라도 지난 아스톤빌라와의 경기를 봤었을 때 뉴캐슬은 좀 허점이 좀 많아요. 네, 골키퍼가 선방을 잘해주고 있다 할지라도 골키퍼 한 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맨시티의 승리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첼시와 웨스트햄 경기. 첼시는 6라운드 리버풀전을 제외하면은 홈 경기에서 3승 2무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8득점 3실점, 득실 면에서도 꽤 괜찮은 기록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웨스트햄 상대로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플리시치 선수가 득점력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시즌 초반때에 비해서는 램파드 감독의 전술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역할을 득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플리시치의 존재가 꽤 괜찮을 것 같고, 거기다가 중원진, 캉테, 코바치치, 조르지뉴, 최근 들어서는 이 3명을 동시에 계속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면은 좀 약간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선수들이 같이 있으면은 중원에서 누가 한 명이 차단을 하면은 다른 선수가 이제 공격에 가담을 하면서 이제 득점에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원진, 플리시치 정말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문제는 아브라함 선수가 지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좀 부상으로 전반전에 교체가 됐습니다. 전반 끝나고. 과연 만약에 아브라함 선수의 부상이 좀 약간 심각하기 때문에 빠지게 됐을지 누가 이 자리를 메꾸냐. 오도이 선수는 뭐 오도이 선수도 부상 때문인지 명단에서 2경기 연속 제외가 됐습니다. 지루 선수, 뭐 램파드 감독의 전술에 뭐 맞지가 않는 것 때문인지 좀 기용도 잘 안 되고, 솔직히 저도 좀 지루 선수가 램파드 감독의 전술에 뭐 잘 융화가 될지 좀 의문이에요. 바추아이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바추아이, 제가 맨시티 첼시 프리뷰 때 임대로 다른 팀이 데려가고 싶을 정도로 좋은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취소하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보니까 아브라함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2가지, 골 결정력, 볼 터치, 그리고 슈팅 센스, 이게 너무나도 아브라함 선수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공백 시 확실히 공격력에 있어서 좀 약간은 좀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플리시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빡셌던 2연전 맨시티와 발렌시아 경기에서 특히나 수비진이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특히나 활동량을 기반으로 하는 첼시의 최근 전술을 생각해 봤었을 때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좀 큰 리스크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웨스트햄의 경우에는 마크 노블의 패스와 프레데릭스의 크로스가 꽤 위협적이기 때문에 지친 첼시를 상대로 이게 잘 먹혀든다면은 웨스트햄이 충분히 득점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웨스트햄도 할러의 결정력, 이 공격수 할러 선수가 결정력이 진짜 안 좋습니다. 할러의 결정력을 믿을 수가 없고 거기다가 안 좋은 수비력. 무엇보다도 웨스트햄이 최근 원정 2무 2패. 거기다가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수비력인데 수비수 디옵 선수가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입장에서는 수비가 해결이 안 되면은 첼시에게 무조건 질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약간 의외의 경기 결과가 첼시 웨스트햄 경기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웨스트햄 승 찌르기에는 좀 무리수가 많기 때문에 무승부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이기 때문에 첼시의 승리도 한번 찔러볼 법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체력적인 면, 아브라함의 공백을 생각해 봤었을 때 무승부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버풀 브라이튼 좀 빨리 진행할게요. 방송 분량 생각해서. 자, 리버풀이 안필드에서 무패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폴리 경기에서 좀 약간 졸전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어쨌든 안필드의 무패 행진 계속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비뉴 선수가 다리 부상으로 4주에서 6주 정도 좀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최근 계속해서 좀 수비가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 이게 좀 불안 요소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거기다가 리버풀이 어쩌면은 주전 일부를 로테이션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박싱데이에다가 박싱데이가 끝나자마자 바로 챔피언스리그 6차전 잘츠부르크 원정 경기에서 적어도 무승부는 거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좀 체력적인 면, 부상 위험 방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리버풀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브라이튼의 승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안필드의 효과 그리고 뭐 공격력 면에서는 그래도 득점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버풀의 승리를 예측해보되 정말 이변 같지 않은 이변으로 무승부도 좀 약간은 좀 생각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박스 정도는 무승부도 한번 찔러볼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토트넘 대 본머스. 토트넘은 지금 무리뉴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공격력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특히나 올림피아코스 경기에서 0대2에서 4대2로 대역전승. 물론 볼보이가 정말 큰 보탬이 돼준 덕분이었긴 했어요. 그때 올림피아코스 수비도 좀 문제였지만 아무튼 간에 뭐 공격력 면에서는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는 꽤 괜찮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릭센의 킥감과 부활, 프리킥이나 크로스, 패스 이런 것이 좀 살아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싱데이도 있고 하니까 에릭센의 선발 출전 혹은 교체 출전을 했었을 때의 활약을 기대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주전 선수의 체력, 뭐 모우라 선수, 손흥민 선수가 좀 페이스가 약간 처지는 모습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수비력이 역시 수비가 문제예요. 아직까지도 좀 이 수비에 대한 그 활로를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좀 약간은 좀 리스크로 작용할 것 같고, 그리고 본머스가 지난번에 손흥민을 퇴장시킨 그 팀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번에도 그 손흥민 선수나 아니면 다른 공격수를 상대로 좀 이런 식으로 거칠게 하면서 좀 이렇게 파울을 유도를 하면서 좀 열받게 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본머스의 경우에는 뭐 조슈아 킹, 윌슨 형제, 이 형제들의 활약이 꽤 쏠쏠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수비수 아케 선수의 공수 꽤 괜찮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거칠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친 토트넘을 상대로 몸싸움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좀 체력적인 우위도 점하면서 좀 강하게 나갈 것 같긴 한데, 문제는 프랜시스 선수가 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역시 이 팀 역시 원정 경기 성적이 최근에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승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전 솔직히 공수 밸런스가 안 맞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약간의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트넘의 홈이지만. 그래도 저는 토트넘의 승리를 예측해볼게요. 아직까지는 무리뉴 감독의 이 버프 효과가 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네, 공격력도 괜찮고 하니까
한번 토트넘의 승리를 예측해보되 무승부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노리치 대 아스날. 노리치 8경기 만에 리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요, 2대0 에버턴 상대로 이겼죠. 근데 그 경기 하이라이트를 봤었을 때에도 정말 노리치의 수비는 여전히 뻑이다, 여전히 노답이다. 수비적인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 계속 노리치의 족쇄 같은 존재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근데 아스날도 리그 5경기 무승, 거기다가 지난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에게 홈에서 패배를 했다. 거기다가 그 경기에서 다비드 루이스와 무스타피 선수가 부상 의심되는 장면으로 교체가 되었다. 무스타피 선수는 확실히 좀 부상 장면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 선수는 올 시즌에는 좀 잘 기용이 안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다비드 루이스마저 만약에 혹시라도 이번 경기 빠져나간다, 그럼 무스타피라도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무스타피도 부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수비진 면에서는 좀 정말로 아스날이 큰 위기가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오바메양과 라카제트의 득점력 기대할 만합니다. 특히나 라카제트가 지난 경기에서 저의 사우스햄튼 픽을 날려버리는 동점골까지 넣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오바메양도 여전히 득점력에서는 믿을만한 존재니까. 하지만 리그 원정 1승뿐 원정 젬병 과학은 계속될 것인가. 에메리 감독의 정말 고질적인 병이죠, 원정 성적. 요런 점에서 좀 승부 예측을 하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롭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리치의 수비를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없고, 지난 경기 솔직히 에버턴이 못했어요. 결정적으로 좀 공격적인 면에서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수비적인 면에서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수를 두겠습니다. 아스날의 승리를 예측해볼게요. 아스날이 분위기도 안 좋고 뭐 그렇게긴 하던데 아스날의 승리 예측해볼게요. 저는 그냥. 자, 맨유와 아스톤빌라. 맨유는 레시포드 선수의 득점포가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맨유가 유로파리그에서 주전 선수에게 휴식을 부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데에아의 선방 능력까지, 그리고 루크쇼의 복귀까지 있고 하니까 맨유의 홈경기, 이 경기 잡으려고 할 것 같아요. 공격적인 면에서는 꽤 기대할 만한 요소가 크긴 해요. 근데 세트피스나 아니면 상대 마킹이 잘 안 되는 수비,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맨유도 빅식스다운 그런 경기력은 수비적인 면에서는 좀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스톤빌라는 무엇보다도 좀 세트피스 통해서 득점을 노릴 수 있는 팀이고, 이 세트피스를 하는 데 있어서 잭 그릴리시의 킥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통하는 거예요. 특히나 지난 경기에서 잭 그릴리시가 한 골 1도움을 기록했었는데 모두 프리킥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냈어요. 맨유의 입장에서는 잭 그릴리시의 이 킥 감각,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승리 거두지 못할 거예요. 문제는 역시 원정 경기 성적이죠. 자, 중하위권 팀들은 언제나 이 원정 경기 성적이 정말로 쉣입니다. 이 원정 1승이 노리치 상대로 5대1 승리인데, 당시에 노리치 정말로 심각하게 수비진 문제가 심각했고 공격도 정말 젬병이었습니다. 이때 공격도 정말 안 좋았었을 때였기 때문에 이 원정 1승은 좀 제외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정 멀티 실점 허용이 꽤 있습니다. 한번 무너질 때 확 무너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승부 예측을 해보자면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저는 맨유의 승리를 예측해볼게요. 이번에 좀 빅식스의 승리를 거진 다 예측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의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이 승부 예측 요약 보시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의 픽을 따로 선정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다른 EPL 경기 승부 예측, 번리 크리스탈 경기는 번리가 크리스우드, 반스 이 선수들의 득점포를 앞세워서 크리스탈을 꺾을 것이다. 그리고 사우스햄튼 와포드 무승부가 좀 약간 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의외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와포드가 똑같은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좀 뭔가 좀 반등을 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우스햄프턴이 뭐 한방에 있긴 하지만 수비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 울버햄튼 셰필드 경기는 두 팀 모두 각각의 색깔을 이용해서 공격을 펼쳐나갈 텐데 역시 문제는 체력이죠. 네, 울버햄튼이 유로파리그 3대3 무승부를 거둘 정도로 체력을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셰필드에게 좀 더 점수를 드리고, 레스터 에버턴 경기는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레스터 승입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자, 해외 축구 픽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못 올리면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아무튼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